여러분, 애언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바로 이분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에서 이분들 못지않게 애언을 적중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대참사나 재앙 같은 재수없는 기운을 암시했다고 합니다. (1998년에) 방영한 카우보이 비밥 식구와 야생마들 에피소드에서 재난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현상금 사냥꾼인 스파이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우주의 적을 소탕하고 있었죠. 불행하게도 스파이크가 타고 있던 소드피쉬가 고장이 나버립니다.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는 순간 기체가 버티지 못해 불에 타 죽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스파이크는 자신의 운명이 마지막인 걸 인지하고 동료에게 작별 인사를 보내던 찰나 소드피쉬 제작자 두안이 조수 마일즈와 함께 구식 우주 왕복선인 미국의 컬럼비아호를 타고 스파이크를 구하기 위해 나섭니다. 우여곡절 끝에 소드피쉬를 안전하게 견인했지만 워낙 구식의 무리한 움직임으로 인해 컬럼비아호가 착륙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トゥーハン助かったよ。そうでもねえ。耐熱タイルがだいぶ剥げちまった。温度が上がってる。 여기서 네얼타일은 우주 왕복선이 지구로 돌아올 때 대기권에서 섭씨 2000도 이상의 마찰열을 겪게 됩니다. 이 마찰열을 견뎌내기 위해 우주선 외벽에 네얼타일 수만 장이 부착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우주선이 대기권 재진입 시 과열되어 폭발하지 않게 해주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2003년에 실제 콜롬비아호가 대기권 진입 과정에서 동일한 문제를 겪게 됩니다. 주황색 연료 탱크의 단열재가 떨어져 나가 우주선 날개에 부딪혀 구멍을 만들어냈죠. 그 구멍으로 1400도의 열이 들어와 고열을 이기지 못한 우주선은 공중에서 폭파되는 대참사를 겪게 되죠. 애니메이션에서는 모두가 살아남는 해피엔딩이었지만 실제 컬럼비아호에 탑승한 7명 선원은 모두가 숨지는 암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0년은) 코로나라는 미지의 독감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엄격한 격리는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을 집에 머물게 했는데요. 네티즌들은 현 시점의 우리 모습과 2010년에 개봉한 디즈니의 라푼젤에서 놀라운 평행 이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라푼젤이 성에 16년 동안 격리된 이유가 요즘 많이 하는 자가 격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밝혀지는 그녀의 국적. 놀랍게도 라푼젤의 출신은 미지의 바이러스와 이름이 같았죠. 네티즌들은 디즈니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예측했으며 자가 격리의 좋은 모델을 선보이기 위해 라푼젤을 모델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조조의 기묘한 모험 3부 20권에서 실제로 벌어진 테러 사건을 암시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보행자가 보잉고의 만화책에 관심을 갖고 그 내용을 읽게 되죠. 놀랍게도 여행자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닥칠 운명이 그려져 있었죠. 마치 미래를 훤히 내다보는 애언서처럼 말이죠. 보잉고의 스탠드는 이집트 구형신 중 하나이자 미래를 보여주는 만화책 토트신. 얼마 못 가 여행자는 만화책의 예언대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에서 발생한 9.12 테러를 암시했다고 합니다. 여행자의 가슴에 보이는 숫자 911이 그 증거라고 하는데요. 짜맞추기라고 할 수 있지만 숫자 9를 잘 보면 한쪽 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1달러 지폐의 전시한 911이라는 숫자가 미국에서 벌어질 일들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배경에 그려진 초승달은 이슬람, 태양은 미국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래에 위치한 태양의 표정이 상당히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 정면의 비행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 9.11은 민간 항공기를 납치한 이슬람 테러 단체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신주에 걸린 사망한 여행자는 WTC 북쪽 건물을 상징하는데 그 이유는 여행자 사망 시간이 10시 30분, 실제로 건물이 붕괴한 시간 또한 10시 28분으로 거의 일치합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많은 것들을 암시한 문제의 장면은 테러가 발생하기 11년 전인 1990년 주간 소년 점프에서 연재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소름돋는 애언 때문에 가몰입한 독자들도 생겨났으며 조조의 작가 아라키 히로히코는
당시 큰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이 142여일 앞두고 개최가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었죠. 그런데 30년 전 일본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아키라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도쿄 올림픽 상황을 애연했다는 이유에서였죠. 아키라는 3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 건설된 2019년의 네오도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장면은 펜스에 적혀있는 낙서 때문이었죠. 30회 도쿄올림픽 개최까지 147일 국민의 힘으로 성공시키자. 농구협회 중지다 중지. 국민의 힘으로 성공시킨다. 실제 올림픽이 32회라는 것만 빼면 개최가 불투명하게 된 날짜가 소름돋게 일치합니다. 소름돋는 애언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만화책의 아키라에선 코로나와 관련된 내용을 암시했습니다. 신문지 속 문구에 WHO 전염병 대책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죠. 이는 실제로 WHO가 코로나에 대한 낙관적인 평가와 늑장 대응을 했다며 세계 언론사들은 WHO를 비난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많은 것들을 예측한 아키라. 단순 우연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소름돋는 애연이었던 걸까요? 현재 네트워크의 발달로 생기는 문제점을 아주 잘 예측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98년도에 일본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시리얼 익스퍼리먼트 레인이라는 작품인데요. 얼마나 예측을 잘했는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중학생 2학년인 레인의 학교 수업의 모습인데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은 C 언어입니다. 이는 학교에서 코딩 교육이 의무화된 것입니다. 98년도 당시의 사람들은 이 부분이 많이 생소했거나 그냥 만화의 한 장면쯤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실제로 벌어졌으며 4차 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많은 나라에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코딩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8년 코딩 교육의 의무화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었죠. 둘째는 기술력이 발전한 미래 모습을 예측했습니다. 머리에 쓰는 형태의 VR 기기, 휴대폰의 기술의 발전, 펜으로 터치하는 식의 휴대폰, 인터넷까지 되는 스마트폰으로 진화, 아이들은 수업 중에 몰폰질, 휴대폰을 통한 집단 따돌림까지. 셋째는 현실에서는 평범하지만 키보드만 잡았다 하면 방구석 여포가 되는 사람들까지 예측했습니다. 작중에서 주인공 레인 또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현실에서는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이지만 가상의 세계 와이어드에서 레인은 사람에게 장난을 치며 상당히 악독하게 행동합니다. 그 외에도 사이버 왕따, 신상털어 매장시키기, 침묵질, 현피, 사생활 유포, 몬캠피싱 등의 사이버 범죄, 잘못된 사상으로 뭉친 집단들, 커뮤니티, 현재 병들어버린 인터넷 문화의 많은 것들을 예측한 레인은 98년도에 제작되었을 당시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21세기 들어 재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